이게 저 선승범이라고 합니다. 간단히 제 소개 좀 먼저 하면, 지금 세정학원에서 수리 논술하고 수능 수학하고 강의하고 있습니다. 뭐 간단히 뭐 강의 스타일이나 이런 것 좀 소개 먼저 드리면, 이게 모 카페에서 보통 이제 매년 하는 행사인데, 당해년도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수능까지 해가지고 전부 다 이제 100 이렇게 나온 학생들 대상으로 명예의 전당 인터뷰란 걸 합니다. 그래서 했을 때 제자 녀석이 여기 이제 해당 사항이 돼가지고 작년에 이게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강의 이제 어떻게 들었냐 해서 이 친구가 약간 부지런한 스타일이 아니라서 이렇게 잠이 와서 현강 위주로 이렇게 들었는데 그 중에 이제 제 수업을 쭉 들어가지고 보통 이제 대치동에 계신 선생님들마다 스타일이 좀 다 있으신데 저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하면 기본기를 좀 바탕으로 해서 좀 정석적인 풀이를 계속 강조를 하고 가능하면 어떤 스킬을 좀 배제하고 원칙적인 풀이를 좀 강조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요 학생이 보통 이제 대치동 오면은 대치동 뭐 어둠의 스킬 이런 거 워낙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학년 때부터 스킬이 좀 물들어 있다가 3학년 때 와서 저희 수업 듣고 약간 좀 깨달음을 얻어서 이제 무지성으로 풀던 방식을 좀 이제 변환해서 이제 뭐 평가원 수능에서 좋은 마무리해서 목카페에서 이제 명예전당 인터뷰까지 한 학생인데, 하여튼 이제 제 스타일은 이렇게 된다는 거 좀 말씀드리고요. 최근에 이제 저희 반 수강생들 실적 뭐 잠깐 소개를 하면 제 수능 수업도 좀 강의하고 있어가지고 여러분 보신 표 중에 파란색 박스로 되어 있는 친구들이 논술로 간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저희 뭐 최근에 뭐 이제 뭐 서울대나 연대는 이제 논술이 없기 때문에 의예과 기준으로 말씀드렸을 때 카드 의예과 정도가 이제 수능도 논술도 다 이렇게 지원하는 학교인데 보통 저희 학생들 기준으로 한 5명 정도 최근에 이제 카드 의예과 4~5명 정도 갔는데 그 중에 뭐 한 두 명 정도가 논술로 갈 정도로 제가 보기에는 논술 비중이 특히 대치동 학생들한테는 그렇게 이제 무시해서는 안 될 전형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중대나 뭐 이런 데도 저희가 이제 뭐 최근에 보면 한 뭐 평균적으로 매년 뭐 합쳐서 이제 한 뭐 4~5명 이렇게 가면은 의예과 있는 논술 의예과 있는 과 보면은 적지 않은 비중으로 논술로 이제 의예과 진학을 지금 하고 있고요. 뭐 사실 뭐 좀 연대나 뭐 한양대 이런 것도 너무 많아서 그냥 의예과만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시면 파란색 박스로 되어 있는 친구들이 전부 다 의예과 논술 전형으로 최근에 이제 학교 간 학생이고 뭐 맨 위에 있는 학생 같은 경우는 이 당시에 인하대 의예과 수석이었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의예과 세계에서 논술 가장 어렵다고 뒤에 가서 좀 상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논술 가장 어렵다고 평가받는 학교가 인하대 의예과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요 정도.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 지금 생각하시는 건 대부분 이 시기에 논술 지금 본격적으로 하시는 분 많이 계신가요? 그래서 이걸 완전 계륵이죠. 이거를 이제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죠? 그리고 이번 3월 교육청도 좀 보고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거 수능도 사실 이게 엉망인데, 그죠? 이거 지금 이거 과연 해야 되는 거냐 말아야 되는 거냐 이런 이제 좀 갈등이 제일 많으실 텐데 저는 이제 뭐 논술만 하고 있지 않아 가지고 논술만 하시는 분한테 가시게 되면 무조건 논술 하라고 하실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저는 약간 중립적인 입장에서 하여튼 제 소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도 있네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논술로 이게 가는 학생들이 이게 적지 않아요. 이 정도 이렇게 하고 저가 이제 맡은 영역이 일반적으로 중앙대 정도까지 제가 논술 수업을 하고 있고 그 위에 이제 의예과고 이렇게 해서 그룹을 나눠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룹은 일반적으로 자연계 공대, 연대, 고대, 한대, 서성중 이렇게 하면 딱 6논술이거든요. 여기 하고 치예과, 한의예과, 약대 하고 그 뒤에 이제 의예과 논술하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룹
지금 이제 뭐 앞에서 선생님께서 다 설명하셔서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뭐 논술 설명에 처음 오신 분도 좀 있기 때문에 좀 기본적인 것도 좀 이렇게 설명드릴 테고 좀 많이 아시는 분은 좀 지겹더라도 한 번 정도 복습하시는 관점으로 봐주시고요. 정원 한번 살짝 좀 봐주시면요. 지금 이게 연구원 서성 육논술 대학인데 적은 인원은 아닙니다. 적은 인원은 아니고 그죠? 이거 좀 봐두시고. 그래서 이제 올해 논술이 이제 시작됐을 때 태풍의 눈으로 좀 불렸던 상황 자체가 이제 보통 요 두 개가 올해 입시에서 이제 연세대가 과탐 논술이 좀 폐지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로 얘기 했었는데 지금 이제 태풍의 눈이 아니라 의대 직원 문제 때문에 반딧불로 바뀌었죠. 지금은 이제 나 태풍의 눈 뒤에 가서 다시 설명드리기로 하고 뭐 약대 요거 신설한 거 좀 봐주시고 요거 이제 작년 얘기인데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수능 최저가 많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뭐 성대 의대 같은 경우는 그 재작년까지는 최저가 엄청 높았었는데 작년에 많이 약해져가지고 의대 논술 세계에서 최저가 오히려 제일 낮은 정도로 이렇게 내려갈 정도로 지금은 예전에 비해서 최저가 좀 많이 약해지고 어머니들한테 그 논술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제일 보면은 이 사교육 시장에서 오개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들 입장에서는 선배님들에 의존해 가지고 정보를 얻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좀 많은데 논술 시장 같은 경우는 매년 이게 변화하는 폭이 너무 커가지고 예전 뭐 2년 전, 3년 전 선배님한테 뭐 물어봐가지고 이렇게 하는 정보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가지고 특히 우리 옆집 애가 뭐 엄청 공부 잘해가지고 뭐 예전에 뭐 의대 갔는데 그 논술로 의대 갔는데 평상시에는 논술을 준비하고 있지 않다가 수능 끝나고 논술 잠깐 해가지고 의대 갔다 이런 얘기는 전부 다 가형, 나형 시절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형 시절에는 수능을 준비하는 데 있어가지고 미적분 당연히 준비하셔야 되고 기하 벡터랑 확률 통계가 수능 시험범위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이게 돼 있었다는 거죠. 돼 있으니까 원래 수학도 잘하고 이렇게 하면 끝에 가가지고 살짝살짝 이렇게 애드업 해가지고 논술로 붙고 이런 경우가 좀 있었지만 지금은 뭐 시험 범위 자체가 미적분만 보고 있는 상황에서 기하학통을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논술 준비하지도 않고 있다가 갑자기 와서 뭐 한다. 이게 사실은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이게 정보 같은 거 이렇게 얻고 이럴 때 이 정보의 소스가 몇 년 된 정보인지 조금 체크하셔가지고 이쪽 세계 워낙 많이 바뀌어서 게다가 이제 올해 뭐 또 다시 바뀌기 때문에 예전에 뭐 어쩌고 저쩌고 거의 의미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일단은 뭐 치의학과랑 한의학과, 수의학과가 마이너긴 한데 전국적으로 어느 학교에서 이렇게 보고 정원이 어느 정도 되고 한 번 정도는 좀 뭐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대까지 해서 요 정도 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참고로 치의학과, 한의학과가 있는 제가 이제 경희대 치라는데 경희대 같은 경우는 치의학과, 한의학과, 의학과가 문제가 같고요. 그 다음에 경북대 같은 경우는 치의학과, 수의학과, 의학과가 문제가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되고 카톨릭대, 약대 같은 경우는 카대 의대랑 문제가 거의 같은데 카대 의대가 1, 2, 3, 4번 4문제가 나오는데 약대 같은 경우는 4번이 안 나오고 3번까지만 나오고 뭐 약간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럼 좀 봐주시고 참고로 뭐 약대 같은 경우는 여학생들이 좀 많이 선호해가지고 논술 세계에서 커트라인은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오히려 공대에 좀 높은 과보다 더 낮은 학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동국대 같은 경우는 작년에 그 지금 나오는 얘기 들어보면은 일반적으로 수능 커트라인으로 동국대, 공대보다 약대가 제일 높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논술 세계 커트라인을 보면 동국대 전체에서 아마 3등인가 뭐 이렇게 돼서 뭐 위에 뭐 수학과 이런 데가 오히려 논술 커트라인이 더 높고 그러니까 여학생들이 좀 많이 지원하기 때문에 약대 좀 생각하시는 분들은 참고적으로 그러니까 의대하고 약대하고는 논술 세계에서는 어떤 좀 격차가 수능보다 약간 좀 더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좀 알고 계시고요. 자, 의학과 논술 전형이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요게 이제 작년까지 정원이고 일반적으로 서울권 학생들은 부산대 의예과를 지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산대 의예과를 제외하면은 다 합치면 아마 84명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바늘구멍 중에 완전 바늘구멍이죠. 아까 이제 제가 저희 반에 논술로 최근 4년간
간 학생들 이렇게 쭉 보여드렸잖아요. 이거 좀 제 얘기하기 좀 못한데, 제가 이제 매년 이제 논술 쭉 의예과 지원으로 가르치고 나중에 이제 뭐 최저까지 통과한 학생들 보면은 한 저희가 이제 대형반이 아니라서 의예과만 준비하는 20명 내외 정도 되는데 경쟁률이 막 200대 300대 되는데 그래도 이게 전국에 84명밖에 안 뽑는 상황에서 매년 평균적으로 두세 명 정도 이렇게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구조적으로.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요 정도가 돼서 이게 이제 완전 바늘구멍 중에 바늘구멍이라서 이거를 진짜 특히 고3이 이걸 하는 게 맞냐. 이게 딜레마가 이제 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게 지금 바늘구멍이 지금 폭파되기 직전이죠. 그래서 지금 오늘 뭐 총선 날이고 해서 조만간 발표가 날 것 같긴 한데 지금 이렇게 되고 있죠. 지금 배정 결과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어머님들도 아시다시피 성균관대 의대 같은 경우는 당연히 메이저 의대인데 성균관대 서울에 캠퍼스가 있는 게 아니라 수원에 있다 보니까 수도권으로 이제 배정이 돼가지고 요 표는 살짝 한번 좀 봐주시면은 요게 지금 상황이죠. 상황이 돼가지고 성균관대 의예과가 원래 40명이었는데 지금 80명이 배정돼가지고 120명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논술을 지금까지 이제 몇 명 뽑고 있었는데 정원이 3배로 늘어나니까 이게 늘어날 걸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아직 정식적으로 발표는 안 났겠지만 그래서 여기 있는 표 중에 의예과 논술을 보는 대학이 어느 대학교냐면 여기 앞쪽에 뒤쪽은 이제 생략하고 성균관대하고 일반적으로 아주대 의예과하고 인하대 의예과가 논술을 이제 지원하는 의예과입니다. 그래서 아주대 의예과도 40명에서 120명으로 지금 3배가 늘어났고요. 구조 자체가. 그 다음에 인하대 의예과도 49명에서 120명이니까 거의 3배로 늘어났습니다. 구조 자체가. 그래서 이런 대학들이 정원이 늘어나는 거에 비례해서 논술 전형 인원이 이제 어떻게 세팅이 될지는 이제 뭐 4월 말이나 5월 달쯤 이렇게 나올 텐데 제가 지금 예측하기는 좀 잘 생각하셔서 의예과 논술은 단기간에 준비가 안 됩니다. 그래서 남들 다 발표 나가지고 그때서야 허둥지둥 이제 하겠다 이렇게 좀 뒷북치는 좀 어머님들보다 좀 앞장서서 조금 대비를 하시는 게 어떨지, 그죠? 지금 그래서 이번에 뭐 좀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3월 교육청 같은 거 좀 봤는데 좀 냉정하게 말해가지고 뭐 국어 점수가 의예과 기준 세계로 보면 한 95점도 좀 안 된다 이러면 고3 때 정시로 가는 건 사실 이제 거의 없거든요, 사실 냉정하게 말해가지고. 그래서 좀 우리 애가 수학에는 조금 자신이 좀 있는데 국어나 이쪽 언어 개형이 좀 많이 약하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제 예전에는 의대 논술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세계가 너무 좁은 문이니까 이게 효율성을 생각해보면 이게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제 이렇게 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조금 이제 달라지고 있다는 거죠. 달라지고 있고 뭐 앞에서 김민선 선생님한테 말씀 들으셨겠지만 지금 이슈 중에 이슈가 이제 가천대 의예과죠. 가천대 의예과가 40명에서 이게 몇 명이야? 130명으로 늘어났는데 가천대 의예과는 원래 논술 전형이 없었습니다. 논술 전형이 없었는데 뒤에 가서 얘기할 테지만 이게 이것만 잠깐 말씀드리면 아이고 왜 내가 이렇게 하고 있어. 요게 지금 3월 30일 날 이게 완전 따끈따끈한 최신 뉴스인데 3월 30일 날 가천대학교 입학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입학설명회 있었는데 그 입학설명회가 끝나고 이제 어머님들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는데 거기서 지금 가천대 의회가 요게 이제 확정이 되면 지금 이제 2,000명 직원안이 확정이 되면 요 정도까지도 지금 뭐 인원 수는 이제 어떻게 될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요 정도까지도 선발 계획을 갖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어머님들 앞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듯이 작년까지 의예과 전국 의예과 논술 전체 정원이 부산대 의예과 지역인재 전형을 제외하면 84명이었는데 한 학교에서 지금 만약에 40명이 지원된다 그러면 이게 엄청난 이슈죠. 게다가 이제 앞쪽에서 소개를 하겠지만 만약에 이제 요 학교가 먼저 이렇게 되면 지금 아까 여기까지만 말씀드렸는데 요 다음에 있는
아이고. 지방에 있는 학교들이 쭉 있는데 이제 대부분의 대학은 일반적으로 논술이 없는 대학이 많은데 그 없는 대학이 가천대처럼 이거를 만약에 따라할 경우에는 그죠? 몇 명까지 이게 될지 지금 이제 뭐 모든 게 좀 불확실하긴 하지만 제가 보기엔 이 세계는 워낙 여러분 뭐또 아시겠지만 워낙 어려운 세계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확정이 완전 되고 나서 뭐 여러분 좀 뭐 6월 달부터 뭐 늦게 합류해서 준비한다 그러면 우리 애가 지니어스가 아닌 이상은 이게 승산이 그렇게 없다 이거죠. 냉정하게 말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다시 좀 설명드리면 연세대 미래 캠퍼스도 의예과 논술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여기는 워낙 좀 지원된 인원이 좀 적어가지고 이렇게 좀 되고 그 다음에 의예과 논술이 있는 학교가 경북대 의예과가 있는데 경북대 의예과가 110명에서 200명이면 이것도 거의 2배니까요. 구조 자체가. 그래서 지금 일단은 이제 전체적인 뭐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뭐 이런 이제 일들이 이제 꿈틀꿈틀 하고 있다. 이거 좀 알고 계시고요, 구조 자체 그죠? 이렇게 알고 계시고. 네, 여기는 뭐 지금 의예과 보는 데가 없고요. 여기서 또 뭐 엄청나게 늘어져서 뭐 그 자제분들 다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죠? 예, 이게 지금 올해 그죠? 예, 이게 세상에서 다시 없을 기회가 자제분들한테 오고 있으니까 좀 오늘 설명회 들은 거를 계기로 하셔가지고 계획을 좀 잘 세워가지고 좀 선구자가 돼가지고 또 입시 좀 좋게 마무리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이렇게 되고 기존에 이제 가천대학교는 약수정 논술을 봤는데 여기 이제 수리 논술을 볼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게 논술 세계에서 지금까지 좀 딜레마 중에 하나가 이거죠. 이게 수리 논술만 보면은 평상시에 수학 공부를 하니까 이제 어떻게 좀 추가해서 이렇게 해볼 만한데 과탐 논술까지는 솔직히 좀 부담이 많이 되죠.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됐었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 세계에서 과탐까지 이제 보는 대학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일단은 의예과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는 이제 없어졌습니다. 작년까지 연대가 마지막이었는데 연대도 이제 없어졌고요. 연대도 없어졌고 경희대하고 연대 미래 캠퍼스하고 아주대 의예과는 이제 생명논술을 보고 경북대 의예과가 작년까지 요거 약간 좀 캐스천을 보는데 작년 수능 그러니까 논술을 앞두고 한두 달 전에 이게 갑자기 과탐 논술이 좀 추가가 되는 학교라서 이게 올해는 어떻게 될지 디테일한 건 좀 지켜봐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의예과 세계에서 요 세 학교가 이제 같은 논술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주대 의예과는 과탐을 이제 아무거나 볼 수가 없고 생명 논술만 이제 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를 제외하고는 과탐 논술을 보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3 같은 경우 예전에 비해서 어떤 좀 부담이 좀 많이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이제 뭐 과탐 뭐까지 할 수 있는 학생은 제가 보기엔 거의 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시험 범위인데요. 시험 범위인데 일단 아까 제가 그룹 1, 그룹 2 좀 얘기했었는데 이제 그룹 1입니다. 그러니까 연고한 이게 뭐 이렇게 서성 중까지 이렇게 보시면 성균관대를 제외하고는 이제 기하 확통이 이제 다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어머님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은 뭐냐면 논술을 그러면 어떤 생각 갖고 계시죠? 논술 이렇게 갖고 계시면 대부분 이제 이거는 재능충이 이제 보는 전형이다. 이런 생각이 좀 예전부터 많이 있었는데 이제 바뀌었습니다. 아무리 재능이 좋아도 기하 확통을 준비를 안 하면 풀 수가 없습니다. 풀 수가. 그래서 여기까지의 세계는 이제 재능충 세계가 아니라 부지런한 준비충이라고 해야 되나? 그 친구들이 가는 전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고3들은 여기 학교 내신이나 이런 거 좀 지금 진행할 텐데 여기 집에 가서서 애들 이게 닥달하셔가지고 절대 내신 때 학교 때 기하 학통 나가면은 버리지 못하게 좀 해놓으십시오. 반드시. 이거를 내신 때 버려놓으면은 끝입니다. 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래서 중간고사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뭐 학교 수업 확통이나 뭐 이런 거 지금 나가는 학교가 있을 텐데 수업 땡 까먹지 말고 좀 들으라고 좀 하시고요. 그 자체가. 그 다음에 학교별로 잠깐 조금씩 말씀을 드리면
연대, 뭐 난이도 높은 거 이런 거 대충 들어서 좀 아시겠는데 일단 작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그건 좀 아시죠? 그러니까 지금 정권에서 수능에서 킬러 문제 출제 못하게 뭐 이렇게 하는 거 아시죠?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논술도 킬러 문제가 금지입니다. 그래가지고 논술에서 킬러 문제가 나오면 몇 년간 무슨 정부 지원금 뭐 없고 막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에 연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난이도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과탄 논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근데 과탄 논술이 없어졌기 때문에 수학만 보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난이도가 올라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작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전체 소문항까지 8문제가 출제됐는데 이게 약간 지랄 맞은 게 미적분이 8문제 중에서 3문제밖에 없습니다. 3문제밖에 없고 5문제가 기하랑 확통입니다. 그러니까 기하 확통 안 하면 여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할 수가.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하 확통은 대신 말씀드릴 게 뭐냐면 기하 확통은 난이도가 높지 않습니다. 난이도가 높지 않아요. 근데 학생들한테 안 한 학생들한테는 이건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어렵진 않더라도 당연히 그게 익숙해지는 데까지 시간이 걸린다 이거죠. 기본적으로 이게 학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지런히 이제 좀 준비하시는 학생만이 이쪽 세계를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대는 뭐 아직 올해 첫 번째이기 때문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모의논술에는 난이도가 높지 않은데 역시 기하학통이 한 문제씩 나왔고요. 한양대는 3문제가 출제되는데 미적분 기하학통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보통 이제 여기 논술 설명에 태어나서 처음 오신 분 있나요? 처음 오신 분? 처음 오신 분이 딱 이걸 딱 보여주면은 그래 우리 애는 바로 이거야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하는데 요 대학은 소위 말해서 의예과 마이너 버전입니다. 범위가 요거밖에 안 나오니까 의예과 논술처럼 증명 문제가 쏟아집니다. 그래서 난이도만 얘기하면은 매우 어렵습니다. 매우. 특히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성균관대 1, 2가 있는데 1은 뭐 조금 낮은 거니까 제외하고 2 같은 경우는 공대랑 의예과 성균관대가 의예과 약학대가 있는데 공대 높은 과하고 의예과하고 문제를 분리해서 내는 게 아니라 같이 봅니다. 그러니까 성대 높은 공대과 문제는 의예과랑 같이 시험을 봐야 되니까 문제가 뭐 당연히 어렵겠죠. 그 자체가. 성대 의예과 메이저 의대인데 그 자체가. 여기서 제일 쉬운 학교가 이 밑에 2학교가 좀 쉬운데 서강대는 학교에서 이렇게 맨날 발표하는데 왠지 모르는데 기하는 거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최근 몇 년간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사실 이렇게 지워놓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어머니들한테 제가 질문하면 우리 애가 거의 1년 내내 수능 위주로 하다가 논술을 딱 수능 때 소위 말하는 애들이 맨날 거짓말하는 실수 이런 거에서 이제 수능을 이제 이렇게 되고 논술을 보러 갔을 때 우리 애가 논술 준비를 많이 안 했는데 그나마 붙을 가능성 있는 대학 여기서 어디입니까? 그게 이제 요 2학교입니다. 요 2학교. 요 2학교. 그나마 그죠? 요 2학교인데 요 학교는 아까 요게 안 나온다고 그랬죠. 근데 서강대가 약간 지랄 맞은 게 뭐냐면 시험 보는 날짜가 수능 끝나고 이틀 뒤에 보통 봅니다. 그러니까 목요일날 수능 보면은 뭐 토요일날 뭐 이렇게 바로 봐가지고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근데 다행히 기하를 안 보니까 아까 얘기했죠. 논술은 어떤 친구가 본다고요? 이게 얼리버드라고 부지런한 학생이 보세요. 그 수능 끝나고 목요일날 딱 끝나고 금요일날 하루 풀로 확통을 아침부터 밤까지 공부하면 승산이 이게 아예 없는 거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하죠? 포기하고 놀러 나갑니다. 이 가슴 아픈 게 좀 그런 건데 구조 자체가. 그래서 이게 얼리버드들이 붙을 때 진짜 이게 재능층이 붙는 시험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 세계는 의예과는 좀 다르지만 그나마 쉬운 학교 중대가 좀 쉽습니다. 요거는 부지런하면 가능성이 있는 게 왜 그러냐? 요거는 수능 끝나고 열흘 뒤에 봅니다. 그럼 열흘 동안 기하학통 좀 준비하시고 기하학통이 그렇게 또 어렵지 않습니다. 또. 근데 전제 조건이 뭐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뭐냐면 수능 끝나고 이건 금요일 날 학통 봐야 된다고 그랬죠? 끝나고 열흘 동안 기하학통 봐야 된다고 했는데
내신 때 한자도 안 본 애들은 못 봅니다, 자체가. 뭔가 용어는 알아야지 공부를 할 거 아닙니까? 용어는 알아야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애가 지금 아유 나는 올해 거짓말이다 믿지 마시고 절대 지금 내신 기간에 뭐 지금 뭐 학교마다 좀 다르겠지만 기하랑 학통을 뭐 내신으로 나가고 있으면 수업은 들으라고 하시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슨 그걸 뭐 복습을 막 수능처럼 뭐 열심히는 당연히 안 할 테니까 수업은 들으라고 하고 나중에 시험 볼 때 그 전날 최소 이제 초치기 그 전날 양치기 정도까지 하셔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런 거를 했을 때 뭔가 기본적으로 용어는 알고 있어야지 뭔가 이걸 할 수가 있다 이거죠. 구조 자체가. 여기까지 느낌 알겠죠? 여기까지. 예. 요 페이지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습니까? 요 페이지까지 질문 있으신 분. 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의예과 세계가 딱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좀 아이러니하죠. 예. 원래 이제 의예과 세계가 일반 앞에 있는 학교들보다 훨씬 가기 어려운 학교에서 예, 학통기하가 모든 학교가 다 들어갈 것 같은데 오히려 의예과 세계는 예, 기하학통에 포함된 학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제분들 다 공부 잘하시는 겠죠. 최상위권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예, 의예과 논술을 조금 대비를 하시는 게 여러모로 필요하다고 좀 보여지는 거죠. 구조 자체가. 그리고 뭐 좀 이게 외람된 얘기긴 한데 우리 애가 고3인데 이게 입시를 약간 몇 년이 걸리더라도 의예과로 마무리하겠다. 요렇게 대충 이런 어머니 요즘 적지 않으신데요. 그러니까 이제 뭐 재수 불사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어머니들 같은 경우는 좀 빨리 논술을 시작하는 게 아이의 성장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3월 모의고사 보고 와서 어머니들한테 이제 거짓말하는 학생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 22번은 뭐 다 풀어놨는데 끝에 뭐 알파 베타 뭐 거꾸로 해가지고 틀리고 뭐 계산 실수 하나 하고 뭐 시험 봤더니 못 푼 거는 뭐 30번 하나밖에 없는데 성적표 갖고 왔더니 뭐 80점 70점 이렇게 돼 있는 애들 있잖아요. 자기가 문제 푸는데 꼼꼼함이 부족하다 이런 친구들은 논술하면 그게 제일 빨리 바뀝니다. 그냥 이렇게 놔두잖아요? 절대 안 바뀌어요. 이거 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구조 자체가 논술은 과정을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계산 과정 이런 거 하나하나 계속 점검하면서 습관이 그렇게 들거든요. 구조 자체가. 근데 3월 교육청 그 고3 어머니들 여기 많이 계시죠? 3월 교육청 점수에 입시계에서 얻어낸 뭔지 아십니까? 다른 이름. 인생 최고의 점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삼수 정도 하면 금방 압니다. 삼수 정도 하는 학생들한테 3월 모의고사 점수 딱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가 고3, 재수, 삼수까지 한 모든 모의고사 점수 중에 3월 달에 인생 최고의 점수입니다. 대부분. 그런데 고3 어머니들이 그걸 잘 모르니까 우리 애가 와서 거짓말한다 이거죠. 뭐 아까 뭐 알파벳을 거꾸로 봤더니 뭐 하면은 우리 애만 그런 줄 알아요. 또 그렇지 않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좀 냉정하게 조금 판단하셔서 학교별 얘기 잠깐 말씀드리면 카드 의예과는 기하가 안 들어갑니다. 기하가 안 들어가고 전통적으로 카드 의예과는 원래 여기가 좀 중요한 학교였는데 이게 왠지 모르겠습니다. 왠지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마지막 학부 때 공부한 게 제 카드 의예과 대학원 나온 게 마지막이라서 카드 의예과 좀 애정이 좀 많은데 최근 2년 동안 학토 문제가 왠지 모르지만 출제가 안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최근 2년 동안은 여기까지 실질적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출제가 안 된다는 얘기까지는 아니고 아무튼 최근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좀 알고 계시고요. 여기는 이제 다 나오고요. 경희대 의치한약 같은 경우는 최근 2년은 수학은 난이도가 많이 낮아가지고 실제 변별은 과탐에서 했어요. 실제 변별은. 성균관대 의학과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제 많이 어렵습니다. 문제 많이 어렵고요. 이게 범위가 작으면 그러니까 성균관대 의학과는 미적분도 안 들어가잖아요. 그럼 수원수투. 그럼 애들이 보기엔 수원수투 사실 별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스타일로 나오냐면 약간 경시대 스타일로 나옵니다. 경시대 스타일. 그러니까 이게 수능하고 이게 궤가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를 따로 준비하지 않으면 좀 다른 스타일인 거죠.
중대가 이제, 요게, 중대는 이제 이 세계에서 좀 제일 쉽습니다. 제일 쉬운데, 특징이 뭐냐면 요게 중대가 최저가 좀 높습니다. 최저가. 그래가지고, 특히 중대 약대 같은 경우는, 최저 통과하면은, 뭐 좀 과장돼서 얘기하면 실제 경쟁률은 뭐 2대1 정도밖에 안, 그러니까 작년에 중대 약대 보내들, 이게, 엄마야? 중대, 중대 약대 보내들 이렇게 물어보면은 한 반에 이게 50명 뭐 이렇게 돼 있으면 실제 최저 통과해가지고 들어온 애들이 25명이 안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최저가 좀 높아가지고. 연세대 미래의대도 요게 과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확통을 안 보고 미적분 기하를 보는데, 이게 좀 이런 얘기하지 못하지만 이 수학 논술 문제가 여기는 굉장히 올드 스타일입니다. 한 10몇 년 전 스타일로 이게 약간 실생활 응용하는 뭐 약간 그런 느낌의 문제가 나와서, 하여튼 뭐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일반적으로 이게 안 들어가는 학교는 미적분이 이제 많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죠? 무슨 말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죠. 사실 이제 뭐, 기하 벡터가 기하하고 확통이 다 포함되니까 요렇게 정도밖에 없는데, 요거 뭐 기하 들어간다고 치고 했는데, 요런 학교들은 또 과탐도 논술이, 여기는 또 과탐도 들어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무튼 이제 의예과 논술을 준비하는 데 있어가지고, 일단은 첫 번째 이쪽 세계에서 잘해야 되는 거는 미적분을 좀 잘해야 됩니다. 미적분.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이 이제 이렇게 딱 이렇게 듣고 나면 지금 뭐 의예과 지원 문제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해서 애들을 이제 논술 수업에 딱 보내잖아요. 보내면 대부분 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한두 번 듣고 애들이 다 도망갑니다. 이게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 그걸 어머님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요게 지금 작년 수능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자, 제가 어머님들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어머님 여기 앉아 계신 어머님들이 이 시험 문제를 시험장에서 봤어요. 정답률이 몇 프로가 나오죠? 여기 계신 어머니들 시험 보시면. 실질적으로 아무도 못 보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게 몇지선다니까. 오지선다니까 정답률이 20%가 나오는데, 작년에 고3들이 시험 봤는데 정답률이 15%가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작년 고3부터 미적분을 아예 못합니다. 어머님들이 가서 이거 보면 20%가 나오는데, 애들이 시험 봤는데 15%가 나와요. 푼 애들이 없다는 거예요, 푼 애들이. 지금 고3들은 작년 고3보다 잘할 것 같지는 않아요, 느낌상. 그쵸? 좀 현실적으로. 그래서 지금 저희 같이 이제 이 사교육업계에 있는 분들이 작년 고3부터 이게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3% 무슨 느낌 오시죠? 자, 제가 어머님들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고3이 작년 수능 28번, 30번 풀면 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못 풀겠죠, 그죠? 냉정하게 말해가지고. 그죠? 자, 논술 세계로 갔어요. 이게 세종대학교 문제입니다. 그죠? 요 문제하고 방금 말씀드린 이 전의 문제하고 난이도 어떨 것 같습니까? 비슷합니다. 논술 세계에서 지금 나와 있는 문제 대충 느낌 좀 보시면 뭐 비슷한 느낌 들죠? 세종대하고, 이것도 세종대 문제고, 일부러 세종대하고, 그 다음에 숭실대 문제 이렇게 두 문제 갖고 왔는데, 이렇게 갖고 왔는데, 느낌 보시면 이런 거 재심은 없다고 치면 약간 수능 문제가 느낌 비슷한데, 요런 문제들이 수능에서 소위 말하는 킬러 문제하고 난이도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3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 푼다고 못 푼다고요? 당연히 못 풀 거 아니에요? 논술 시간에 왔어요. 나는 의예과 논술을 하러 왔어요. 그리고 뭐 연구대 간다고 왔어요. 와서 미적분 문제를 풀면 세종대 문제도 못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와서 애가 의욕을 논술 시간에 와서 예를 들어가지고 논술 문제를 세 문제 줬는데 한 문제는 미적 문제고 한 문제는 기하 문제고 한 문제는 확통 문제 이렇게 줬다고 해요. 기하 확통 문제 당연히 구경도 안 하죠. 못 푸는 게 당연한 거고. 미적 문제라도 뭔가 풀어야 되는데
지금 대치동 고3 때 위주가 너무 못해가지고 대치동 고3에서 좀 공부 좀 한다는 친구들 있잖아요. 좀 가혹한 얘기인데 세종대하고 순천대가 무슨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대학교 이름도 몰라요. 근데 이 학교 문제들조차도 못 풉니다. 예, 자체가. 그 여기까지가 이렇게 수능하고 난이도가 비슷한 대학교거든요. 여기까지가 수능 난이도 비슷한 대학교고 여기로 가잖아요. 여기서부터는 수능 30번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예. 그러니까 애들이 왔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두 번 해보고 나 그냥 정시할래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왜냐면 단국대 문제도 못 푸니까. 이제 여기서부터는 못 푸는 게 아니라 손도 못 대는 경우도 많아요. 여기서부터는. 이게 제가 이제 보면은 조금 무섭게 생겼죠? 예, 그죠? 예, 좀 무섭게 생겨가지고 여기서부터는 수능보다 좀 어렵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그러니까 이제 뭐 논술세계에서 가장 어렵다고 평가하는 뭐 인하대 의예과나 뭐 이런 거 가면은 이게 문제 있다가 이게 뭔 소리야 이러면서 그냥 엄마 나 수능할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자체가. 그럴 때 어머님들이 집에 들여보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자체를. 그렇게 되면 아무것도 맞지 못해요, 아무것도. 자, 그래서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 그 어머니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게 뭐냐면 논술세계는 누가 지배하고 있다? 영재고 과거 애들이 지배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냉정하게 말해가지고 영재고 과거 애들 중에 일부 제외하고 평범한 학생들 기준으로 보면 대치권 애들이 걔네들만큼 수학을 안 해가지고 걔네들보다 못하는 것 같나요? 논술세계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진짜 아이러니한데 그 친구들이 논술 수학을 잘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치동에서 수능 수학을 안 들어서 그래요. 안 들어서. 이게 왜 그러냐? 수능 수학판이 전부 다 스킬판이에요. 스킬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저는 정석적인 프로를 좀 강조한다고 해서 논술이랑 같이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데 수능 수학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대부분 저 이런 말 하기 못하지만 어머니들 뭐 무협지 웹툰 이런 거 보십니까? 예, 그럼 보시면 사파예요, 사파. 예. 완전 스킬만 써가지고. 그러니까 과고나 영재고 애들은 그런 수업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수학을 잘하는 거예요, 자체가. 그래서 똑같은 문제가 딱 나오잖아요. 수능 수업 때 가면 이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풀려고 하냐면 수능에서는 어머니들도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 혹시 애들 몰래 인간과도 같이 들어보면 많이 나오는 말인데 수능에서는 특수한 상황이 답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특수한 상황만 찝어서 문제를 풀게 시킨단 말이에요, 자꾸. 근데 논술에 가면 어떻게 되냐면 전체 케이스를 다 나열해가지고 나열한 거 중에 문제에 해당되는 게 답이다 이렇게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해본 적이. 그 평상시에 수학 공부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수능 위주로 하는데 자기가 들은 수업 자체가 좀 운이 나쁘게 사파 선생님한테 배우고 있단 말이에요. 사파 선생님한테. 근데 지금 사파 선생님 인원수가 제일 많아요. 지금 대치동에서. 그래서 몇 년간 어떻게 되냐면 그런 세계에서 수업 듣던 학생들이 논술로 갔다 시험 보러 뭐 끝나면 논술 보러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수능 망쳤으니까. 가서 보면은 논술 붙은 학생이 없어서 이게 몇 년 반복되다 보니까 어머님들, 선배님들이 후배들이 물어보면은 아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수능이나 시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붙지를 못하니까 아예. 그렇죠. 그래서 아셔야 될 게 뭐냐면 3학년 세계에서 지금 수능 보기 전까지 받은 특히 수학 점수는 전부 다 뻥튀기예요. 이말 이해되시죠? 어머니들 혹시 뭐 재수하시거나 연수하시는 분들 보면은 수능 보면은 우리 애가 인생에서 처음 본 점수 받아왔다 이런 얘기 막 돌고 아시죠? 그게 다 뭐냐면 처음 보는 점수를 받아온 게 아니라 그 애는 사실 실력이 그거밖에 안 되는데 그 어머님들이 그 전까지 뻥튀기 점수를 실제 점수라고 착각하고 사셨던 거예요. 전부 다. 그래가지고 논술을 딱 한 달 정도 시켜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진짜 자기 수학 점수를 압니다. 자기 실력을.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치대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학생이 한 학생이 원래 이제 목표가 치대래요. 그래가지고
목표가 치대면 이제 논술을 준비하는 데서 연대치대 이런 데 당연히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원래 연대치대 이제 본다고 여름방학 때부터 논술하러 왔다가 이렇게 쭉 하고 뭐 구평도 보고 이제 그 다음에 연대 논술이 있는데 어머님이 이제 구평 끝나고 마인드가 이제 마음이 바뀌신 거예요. 왜? 구평까지 전 과목에서 뭐 두세 개밖에 안 틀리니까 이제 치대 안 간다고. 자기 의대 간다고. 이제 연대 치대 안 쓴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 친구는 제가 2달 가르쳤는데 논술 시간에 수학 문제를 한 번도 푼 적이 없어요. 자기. 그래서 얘는 제 보기에는 이건 절대 아니다. 이거는 수능 가면 이제 무조건 이렇게 된다. 했는데 어머니도 당연히 믿지 않죠. 여태까지 모든 모의고사 점수가 인서울대급이 나왔다고 해서 자기는 이제 정시로 가겠다는 거예요. 인서울대로. 수능 때는 수학 2등급 나오고 정시로 중대 공대 성적밖에 안 나왔어요. 중대. 제가 그 2달을 가르쳤는데 뭐 맨날 와가지고 단국대 문제 이런 거 풀린단 말이죠. 단국대 문제도 하나도 못 푸는데 어떻게 의대를 갑니까? 냉정히 말해가지고 정시로. 그래서 냉정하게 좀 자제분들의 수학 실력을 정확히 진단을 하셔야 돼요. 자꾸 얘기하는 구조 자체가. 근데 그 진단용이 학원에서 어머님들 다 학원 이제 수능 수업 다니잖아요. 거기 뭐 테스트 보잖아요. 10문제 보면 몇 개. 그게 아이의 실력이 절대 아닙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선생님이 사파다 이거 예를 들어서 그러면 거기 테스트 문제는 그 사파 스킬이 먹히는 문제만 나옵니다. 먹히는 문제. 자기 가르친 게 먹혀야지 애들이 순진한 애들이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속아서 계속 다닐 거 아니에요. 계속. 그 방식으로 풀리는 문제만 나와서 시험을 보니까 점수가 잘 나오는 거예요. 그 자체를. 그래서 그 점수를 갖고 자기 실력이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는 거지 자체가. 그러면 수능이나 이런 거는 누가 냅니까? 누가? 그 사파 선생님 내는 게 아니라 대학교 교수님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학교 교수님이 출제한 문제를 풀어봐야지 그 학생이 진짜 실력이 없는지 구분이 됩니다. 구조 자체가. 자, 하셔서 말뜻은 뭐냐? 여기까지 느낌 알겠죠? 여기 보시면 모양새는 수능하고 좀 비슷한데 하여튼 뭐 수능보다 조금 더 어려운 레벨이 단국대 보통 그러니까 아까 숭실대 세종대 얘기했는데 1, 2, 3번이 있는데 1, 2번은 수능보다 쉽고요. 3번 정도가 아까 그 정도 난이도고요. 단국대는 1, 2, 3번이 있으면 1, 2번은 수능 정도 난이도고 3번은 그거보다 높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단국대라는 거죠. 그 한양대부터 가게 되면 당연히 수능보다 어렵습니다. 와서 자기는 한양공대는 뭐 바라보지도 않고 의대 준비한다고 깔락깔락 왔다가 한양공대 문제 한 줄도 못 쓰고 나가고 그러니까 다닐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애들이 왔다가. 해서 저희가 수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제발 이거 보고 나서 전화하셔갖고 우리 애가 88점인데 여기 들으면 이런 질문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고 싶은 얘기 뭐냐? 저희는 하여튼 7월 달까지는 미적분을 조집니다. 속된 말로. 이렇게 해놓으면 만에 하나 나중에 논술로 원하는 대학을 못 가더라도 수능은 100점 나옵니다. 수능. 만에 하나. 제가 맨날 처음에 이렇게 보셨듯이 뭐 의대 논술을 제가 뭐 사기꾼은 아니지 않습니까? 뭐 저희 반 들으면 전부 다 의예과 논술 간다. 그 거짓말이죠, 솔직히. 그죠? 그건 아니고 객관적으로 그렇게 보면은 매년 보면 한 5명에서 7명 중에 1명 정도 붙는 것 같습니다. 저희 이렇게 쭉 듣는 학생 중에서. 근데 그 붙지 못하더라도 아까 얘기했듯이 미적분 형태 그런 문제들을 훈련을 좀 많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되고 개인적으로 확통 기하를 일찍 하면은 이것도 해봤어요. 저기 당연히 이게 해봤지 않겠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게 확통 기하를 수능처럼 애들이 반복적으로 복습하고 이러지 않기 때문에 다 까먹습니다. 그래서 내신 때 하는 거 제발 날태기 치지 말고 좀 들으라고 해놓으시고 그럼 이제 기말고사 끝나면 7월 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가 기억이 비교적 생생합니다. 기말고사까지 끝나고 이제 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뭐 8월 초부터 해가지고 확통 기하를 좀 나가고
요게 이제 정확히 언제부터 시작할지는 연대가 아직 날짜가 좀 확정이 안 돼가지고 연대 보기 2주 전까지 해가지고 이거 맞춰가지고 확통 4번 하고 기아 3번 정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일단은 추천드리는 건 여기까지는 무조건 하시고 나서 요 다음에 진짜 이게 논술에 몸을 담글 건지 요때 이제 판단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전까지는 해두는 게 모든 면에서 다 도움이 됩니다. 예, 수능에도 도움이 되고, 예, 특히 이제 무슨 실수했다고 어머니한테 맨날 거짓말하고 촐랑촐랑 대면서 문제 푸는 친구들 있죠. 예, 그런 친구들이 어떤 그죠? 어떤 안정적으로 문제 풀고 이렇게 하는데도 계산 능력이라는 데 도움이 되고 다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논술 같은 경우는 제 시문을 읽고 해석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무슨 사기꾼 같지만 나중에 국어에도 도움이 됩니다. 예, 문장 해석하고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이런 것 자체가 전체적으로 논술이니까 당연히 국어하고 수학하고 합친 게 논술 아니겠습니까? 이게 다 도움이 된다는 거죠, 구조 자체가. 예. 그래서 거기까지 좀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아까 여러분 선배들 봤잖아요. 작년에는 어머님들 이렇게 보시면 작년 고3 어머님들은 논술하는 학생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작년에는 무슨 의대 직원 이슈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할 리가 없잖아요. 할 리가 없어서 안 하니까 수능 가서 갔더니 정답률이 마이너스 5%. 이게 인류 역사상 최초예요. 객관식인데 마이너스 5%.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세상에. 예. 이렇게 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요 한 2번 정도, 미적 확정 기하 섞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나서, 10월부터 10월 한 달 정도는, 소재적으로 수능에 좀 도움이, 아까 이제 28번, 30번 이런 거 고3도 쉽지 않잖아요. 그런 거에 좀 도움이 될 법한 문제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능 후에 이제 학교별 논술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질문 있으신 분? 물어보신 분 없어요? 네.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 아이고. 이게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수업 얘기를 잠깐 드릴 텐데, 논술이기 때문에 제일 뭐가 중요하냐? 첨삭이 처음에 중요하다 이거죠. 첨삭이 중요한데, 첨삭이 어느 때 중요하냐? 처음에 한 4번 정도에서 5번 정도 처음에 왔을 때 첨삭이 중요합니다. 첨삭이.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대치동에서 좀 이렇게 나쁜 학원 다니는 학생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풀이 자체가 전부 다 사파풀이라서 그걸 바꿔놔야 되는데 그게 처음에 학생들이 오잖아요. 이렇게 풀면 안 돼 그러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왜 이렇게 풀면 안 돼요? 그러면서 나가요. 자체가. 왜냐면 지금까지 그렇게 풀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부 다 이때가 답이다 이렇게 푼다 이거죠. 이때가 답. 논술에서는 과정 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때가 답이다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아무 점수도 못 받고. 그래서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논술만큼은 진짜 대형 강의가 아무 때도 쓸모가 없죠. 진짜 아무 때도 진짜. 논술만큼 진짜. 자,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이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논술 세계. 많은 전문가들이 인하대 의예과를 넘버 1으로 뽑습니다. 가장 어려운 문제를. 그래서 저희 지금 반의 학생이 작년 인하대 의예과 대기 1번이에요. 대기 1번. 그래서 그 학생하고 얘기해보면 작년에 여기 다녔으면 붙었다 이거예요. 작년에 여기 다녔으면. 왜 풀기는 다 풀었는데 작년에 이제 대형 단과에서 이거 수업을 듣다 보니까 쓰는 거 이런 거 자체가 디테일하게 이게 수정이 안 돼가지고 그 친구는 대기 1번을 떨어졌으니까 뭐 1점으로 이렇게 떨어진 거거든요. 구조 자체가.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지금 S 제종에서 이제 제일 높은 반에서 수업 듣고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논술 수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 학원 논술 수업에서는 이제 당연히 그 시간에 저희 숙제하고 있는 거죠. 숙제하고. 해서 저희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 그 전에 이제 숙제를 나눠줍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1시간 반 정도 이제 애들이 문제를 푸는 도중에 조교 선생님들이 숙제를 이제 서면 첨삭을 합니다. 서면 첨삭. 서면 첨삭을 하고 그다음에 해설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풀었던 문제들을 다시 답안지를 쓰게 시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조교 선생님들이 다시 대면 첨삭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이게 대면 첨삭 어느 정도 한다고 했잖아요. 수능 후에 논술 때는 당연히 이걸 못합니다. 당연히 못할 거 아니에요. 냉정하게 말해가지고.
빨리 와야지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인원수가 제일 적을 때. 어느 때부터 인원 많아지겠습니까? 당연히 여름방학 때부터 많아지겠죠. 구조 자체가. 그 전에 오면은 따끈따끈한 저의 육성을 가지고 이렇게 직접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이게 할 수가 있는데 애들 많아지면은 한계가 있잖아요. 냉정하게. 그래서 지금 이 시기가 어머님들이 제일 가성비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마지막 기회. 여름방학 되기 전까지. 그래서 처음에 한 4번, 5번을 첨삭을 좀 쌈박하게 받고 나면 아이들이 방향성이 잡힙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되는 경우는 어쩔 수 없고요. 그래서 우리 애는 특히 뭐 이렇게 시험 보고 와가지고 말이 많은 친구 있잖아요. 말이 많은 친구. 뭐는 어쩌고 뭐는 어쩌고. 그런 친구들은 논술하는 걸 좀 강력히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입시를 조금 뭐 한 번 더 하든 2번 더 하든 의예과로 최종적인 터미널을 거기서 끝내고 싶다.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 좀 빨리 시작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빨리 제가 추천드리고. 해서 이게 그죠? 최대한 이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렇지만 아무튼 말씀드렸듯이 수능 후 논술 때는 당연히 저희도 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인원수 많아지면 한계가 있겠죠, 구조 자체가. 좀 적을 때 좀 하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 그래서 신규 학생이나 논술 약한 학생 위주로 이렇게 첨삭을 한 다음에 한 4-5번 정도 해가지고 이 친구가 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또 다른 학생은 또 중점적으로 좀 이렇게 보고 로테이션으로 좀 중점되는 학생을 조교들하고 정해가지고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잘 봐주시고, 특히 논술 세계에서는 옆집 어머님들 따라가가지고 죽은 물고기 마냥 그죠? 첨삭도 안 되고 특히 논술 대형 강의 가는 건 지금 왜 가는지 진짜 모르겠습니다. 진짜. 대치동에서 어머님들 입시 성공하시려면 죽은 물고기 안 되는 게 지금 뭐 죽은 가혹한데 이제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거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물결 따라가지고 무슨 S 뭐 이런 데서 가지 마시라 이거죠. 자꾸 그죠? 자, 이게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게 3월 교육청 보고 어떤 학생이 신규 학생이 왔는데 그 신규 학생이 이제 그 친구가 그 학교에서 전교 1등입니다. 이렇게 와가지고 무슨 S학원 이런 데 다니다가 이제 3월 망쳐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수업 한번 듣고 어머님이 이게 카톡을 보내신 건데 구조 자체가. 그래가지고 어머님이 뭐 좋게 좀 이렇게 말씀하셔서 수업 듣고 와서 뭐 이렇게 하시면서 자기가 그동안 겨울방학 때 2달 동안 뭐 하고 산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이 친구가 엄청 부지런한 학생. 내신 전교 1등이니까 뭐 부지런한 거 말할 필요 없었죠. 뭐 어떤 인성이나 자질도 좋고. 그래서 이제 좀 과하긴 하지만 이렇게 했다가 하여튼 뭐 보니까 이제 완전 S 나쁜 학원에서 다녀가지고 스킵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얘기가 좀 해주고 이렇게 좀 바꿔라 이렇게 좀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좀 왔습니다. 이렇게 와가지고 하여튼 저희가 뭐 수업 내용이나 이런 거는 어느 정도 보장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할 수 있는 것 같고 해서 이거 또 나왔네. 그래서 뭐 전체 시간표입니다. 혹시 좀 참고하시고 만약에 논술 들어왔는데 과제를 제가 내주거든요. 어머님들한테 과제가 카톡이 나갑니다. 카톡이 나가는데 과제가 30점 이렇게 되는 친구들은 수능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수능부터 다시. 과제는 저희가 진도 나갈 때 하는 문제보다 훨씬 쉬운 걸로 냅니다. 쉬운 걸로. 아까 얘기했듯이 아까 단국대 뭐 이런 걸 했잖아요. 단국대 앞에 세종대 숭실대 있잖아요. 세종대 숭실대 1, 2번을 거의 숙제로 냅니다. 그게 수능 문제 푸는데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걸 내는데 했는데 애 점수가 30점이야 과제가. 그거 못 푼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수능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시간 좀 투자하셔가지고 뭐 미적분 수업을 해서 이런 걸 좀 병행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시고 이거 뭐야? 자꾸 거꾸로 들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좀 아쉬운 거 있으면 저희 조교선생님 전화번호 있으니까 전화하셔서 좀 물어보시고
예, 이게 한 명도 전화 안 하시면 저 혼납니다. 설명이 잘 못했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저번 설명회 때 혼났습니다. 제가. 예, 그래서 저 이번에는 혼나지 않게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렇게 해서. 예. 자, 장시간 듣느라고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